안녕하세요. 짱이막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변함없이 아이들과 함께 눈맞춤을 하고 있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다육생활 3, 4년 차가 되니까 제가 베란다에서 다육이를 키울 때 많이 말려서 키운다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제가 아이들을 좀 통통하게 살찌워서 그렇게 키우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관리에 들어가려고 한답니다. 우선요, 저희 베란다에서 조금 많이 마르고 또 약간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아이들로 골라봤어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요. 아이보리예요. 아이보리. 아이보리는 제가 이론적으로 공부할 때 상당히 까칠한 아이라고 그렇게 배웠었어요. 처음에 다육생활 할 때 이 아이가 그렇게 까칠한 아이인지 모르고 그냥 예쁜 모습만 보고 드렸던 아이예요. 상당히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몸값이 조금은 있는 아이죠. 저도 딸랑 하나 있어요. 이 아이 하나 키우면서 2개를 드릴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요. 어쩌다가 엑스플랜트 같은 데 검색을 해보면 여전히 몸값이 조금은 있더라고요. 근데 농장에 흔하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 요즘 가끔 외두짜리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 아이를 제일 보살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아이는 제가 베란다에서 지금 4년차 키우고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키웠던 아이인데 물을 까칠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물을 상당히 아껴서 그렇게 키웠거든요. 그리고 여름에 한 번에 내려앉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여름에 물을 상당히 더 조심을 해서 그렇게 키웠어요. 근데 이 아이가 물을 그렇게 말리다 보니까요. 입장에 이렇게 주름이 아주 각이 졌죠. 이게 굶어가지고요. 물을 주어도 이게 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물을 조금 넉넉히 주어서 너무 말려고 키우다시피 한 것 같아가지고 물을 조금 주면서 빵빵하게 키우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관리법을 조금 바꾸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아이들을 통통하게 키우기 위해서 바꾸는 물관수법을 조금 바꿔보려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제가 키우는 이 베란다의 아이들이요. 대부분 다 약간은 마른 상태로 그렇게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물 관리를 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물주기 텀도 조금 줄이고 물의 양도 조금 늘려서 그렇게 물 관리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아무래도 위험성이 있고 저도 아이들이 잘못될까 봐 혹시라도 그렇게 관리를 한다고 하면서도 겁이 나요. 그런데 지금은 겨울이잖아요. 겨울에는 그래도 아이들이 견디는 게 훨씬 더 낫고 관리하는 게 조금 수월하기 때문에 겨울서부터 관수를 조금 늘려서 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이를요. 물을 듬뿍 주었어요. 보통은 겨울 베란다에서 개별 관리할 때 소량의 물로 관리를 하잖아요. 저 역시 이 아이도 그렇게 관리를 했었는데 오늘은 평소에 주는 것보다 물의 양을 조금 늘려가지고 넉넉하게 그렇게 한번 주어봤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관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아이가 처음에 데려왔을 때는요. 이렇게 4도짜리였어요. 4도짜리가 땅바닥에 딱 붙어있던 아이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목대를 올렸죠.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자구가 하나가 나오고요. 또 이쪽으로 아기가 또 하나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4년 되면서 얘 얻은 수확물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보리는 성장 속도가 상당히 느려요. 굉장히 느리고 물듬도 굉장히 느리답니다. 그래서 4년 묵은 아이보리 색감이 이렇게 살구빛이 살짝 도는 정도예요. 이 아이는 붉은빛이라고는 없어요. 제가 영상에서도 그런 거를 잘 보질 못했거든요. 살구빛으로 이 정도로 달구어지는 게 아마도 다인 것 같은데 이 아이가 왜 몸값이 비싼지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조금 희소성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본답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제가 관리하려고 하는 아이는요. 지금 하엽을 띠다 말았어요. 요거 에스메랄다랍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 아이가 입마름 현상이 참 심해가지고 지렁이 분변토로 영향을 주었다 했던 그 아이거든요. 그런데 처음
지렁이 분별도 사용하기 전보다는 로제트가 약간 키워졌고요. 입장도 짤막하면서 약간 도톰해지고 그런 효과는 좀 본 것 같아요. 근데 겨울에 베란다로 다시 들어와 가지고 또 물을 아끼다시피 하니까 이렇게 또 얼굴이 또 줄어들고 하엽이 상당히 많이 져요. 이렇게 뒤집어 보면 얼굴이 깨끗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하엽을 띠다 말고 아이들 있죠. 입마름 현상이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도 물을 다른 때보다 평상시 제가 2, 3년 동안 관리할 때 물관수보다는 조금 물의 양을 늘려서 지금 제가 관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아이도 물을 좀 넉넉하게 챙겨주려고 그래요. 겨울 동안이라도 제가 물을 양을 좀 늘려가지고 할 때는 날씨가 추울 때는 이렇게 책상 테이블 위에다가 물을 주고서 하룻밤을 데리고 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물 양을 조금 늘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이는 제가 지렁이 분변토를 복토를 걷어내고 살짝 얹어주는 식으로 그렇게 관리를 했거든요. 분갈이를 마음 같아서는 뽑아서 좀 상토 성분이나 지렁이 분변토 성분 뭐 이런 거를 늘려가지고 다시 해주고는 싶은데요. 봄까지 기다리려고요. 왜냐하면 겨울 초입에 제가 지렁이 분변토를 이 안에 넣었잖아요. 지렁이 분변토에 영양분이 빠지려면 최소한 3개월 이상 4, 5개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봄에 분갈이를 해주려고 한답니다. 이 아이는 하엽이 많이 지기는 하지만 입장이 얼굴 로제트가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뭐 그런 거는 약간 없어요. 이 에스메랄다가 원래는 철화로 엮이고 또 풀리고 하는 아이인데요. 이쪽이 철화였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2개 정도가 풀렸는데요. 이거 하나만 이렇게 철화기로 남아있죠. 그래서 현재는 분갈이를 봄으로 미루고요. 물 관수를, 이 아이는 아직 물을 안 줬거든요. 물 관수를 보통은 겨울에 이렇게 뭐 소주잔 한 잔 뭐 이렇게 준다 하잖아요. 그것도 소량의 물이라도 이 화분의 크기에 따라서 물의 양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근데 제가 키우는 아이들은 베란다에서 전부 대부분 다 작잖아요. 그래서 뭐 소주잔 한 잔, 2잔 이 정도로 물을 주었는데 요즘은 제가 책상 위에 앉혀놓고요. 어쨌든 한 번을 주어도 밑에 배수구멍으로 물이 약간은 흘러내리게 그 정도로 약간 넉넉하게 그렇게 주려고 생각을 하고 오늘부터 그렇게 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아이들도 전부 제가 물을 챙겨 주었거든요. 요거는 오팔리나인데요. 요거는 제가 그 친구한테 선물로 받은 아이인데 처음에 제가 데리고 올 때 상당히 입장이 통통했었어요. 근데 제가 관리를 하면서부터 입장이 약간 홀쭉해진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아이가 잘못되면 안 된다 하고 경고 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이 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잘못되지 않게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겠는데 입장이 조금 이렇게 마르고 처음에 올 때보다 얼굴 크기가 좀 줄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도 제가 물을 관수를 하는데 원래 이 미인류 입장이 통통한 아이들은 겨울 동안 물을 거의 안 주다시피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메치스나 뭐 이런 아이들은 지금 물을 거의 안 주고 그렇게 관리하다시피 하는데 완전 단수는 아니에요. 아주 진짜 목숨 유지할 정도만 소량의 물로 관리를 하는데 이 아이 하나만큼은 조금 물의 양을 늘려서 관리를 한번 해보려고 이 아이도 물을 조금 챙겨 주었답니다. 이렇게 겨울 동안에 얼굴을 조금 줄이거나 평소보다 많이 말랐다 싶은 아이들은요. 그냥 저처럼 물의 양을 늘려서 그렇게 관수를 일단 시작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평소에 영양제 같은 거를 많이 안 써요. 뭐 활성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거를 전혀 안 쓰고 유일하게 쓰는 게 칼슘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발기한테 필요한 활성제, 영양제, 뭐 액비로 된 거 뭐 이런 거를 조금씩 집에 제가 갖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냥 병으로만 갖고만 있었지 한 번도 그거를 본격적으로 사용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번부터는 조금씩 그런 것도 희석을 해서 매번 아니고요. 간간히 한 번씩 그렇게 영향을 조금 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이거는요. 박하장이에요. 박하장인데 제가 이 아이를 오늘 관수를 조금 넉넉하게 해주었는 게 이유가 뭐냐면요. 이 박하장이 지금 이렇게 꽃대를
이렇게 올릴 시기거든요. 아마도 다른 집들은 햇빛이 넉넉한 집은 벌써 꽃대를 많이 올려서 쑥 올라왔을 거예요. 이 박화장은요, 생장점에서 꽃대를 올려요. 생장점에서 꽃대를 올려도 저도 뭐 크게 많이 키워본 거는 아니지만 그 꽃대를 어느 정도 본 다음에 꽃대를 잘라주시면 된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이쪽은 지금 꽃대를 이렇게 올리고요. 입장의 녹빛 색깔이 조금 건강해 보인다고 할까요? 제 느낌으로는 그래요. 얼굴은 물을 아껴서 많이 줄였지만 좀 건강해 보이는데 이쪽이 조금 안 좋아요. 물은 훨씬 더 진하게 들기는 했는데요. 가운데 녹빛이 없는 게 조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 아이는 조금 영양제물을 타서 그렇게 해서 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양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뭐 소개를 하자면 하이포넥스 숫자 써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도 괜찮고, 또 다육경 뭐 이것도 괜찮고요. 또 다키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뭐 쿠팡 검색창 같은데, 엑스플랜트 검사창 같은데 치시면 나오거든요. 어떤 게 좋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저도 많이 사용을 해본 게 아니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용을 해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름을 조금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만한 그런 활성제, 영양제 이런 거를 조금씩 소량으로 사용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부터 사용을 해보려고 한답니다. 결과는 나중에 이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다가는 살짝 그 하이포넥스 숫자 써 있는 제가 갖고 있는 거를 한 5방울 정도, 여기 이제 500ml거든요. 그래서 500ml에다가 5방울 정도를 섞어서 이 아이에게 주었답니다. 그래서 물을 또 소주잔 1잔 2잔이 아니고요. 일단 배수구멍으로 약간 흐르게. 근데 2번, 3번 반복하지는 않고요. 조금만 늘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배수구멍으로 물이 한두 방울 떨어지는 정도로 그렇게 배수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요, 이 아이는요, 에보니 철화인데 물을 제가 베란다에서 이 철화를 별 재미를 못 봐요. 건강하게 뭐 예쁘게 물들여서 그렇게 키워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국민다육이 철화는 그래도 조금 쉬운데 이 창철화는 제가 조금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도 물을 많이 말렸더니 단순히 그냥 입장이 너무 말랑거리고 물고파하는 것 같아서 이 아이도 물을 살짝 챙겨 주었고요. 문제는 이 아이예요. 여기 지금 내가 뒤에 얼마 전에 저도 이런 아이 키운다 하고 보여드렸죠. 그거 보여드릴 때만 해도 녹색이 입장이 조금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 또 많이 말랐죠. 많이 마르고 이 괴마옥인데요. 이 괴마옥 목대가 먼저보다 더 가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예뻐하지 않거든요. 처음에 유행했을 때 들여놓고 이 아이도 한 2년 넘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근데 항상 이 모양으로 입장이 이렇게 말라가지고 노란 잎이 질 때까지 내비뒀다가 한 번씩 물을 챙겨 주었더니 목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몸대가 이렇게 일자로 반듯하게 커야 되는데 물을 불규칙하게 주고 아주 말려서 키웠더니 이 모양이 돼서 여기다가도 영양물을 타가지고요, 아예 저면관수로 담궈버렸어요. 조금 물을 실컷 먹어라 하고, 어쩌면 속마음으로는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한번 시험 삼아 담궈 보았답니다. 경험을 해야 공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험적으로 이렇게 한번 관리를 해봤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아이는요, 온슬로우예요. 제가 베란다에서 예쁘다 하고 온슬로우 보여드리면서 키웠던 아이인데 초겨울 때쯤 제가 분갈이를 해줬거든요. 조금 얼굴이 자꾸 줄어들고 입장 수가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분갈이를 해놓고요, 이 아이를 밀어놓고서 천물도 안 주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너무했죠. 깜빡 잊어버렸어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하엽이 엄청나게 지었죠. 그런데 뿌리는 완전히 활착이 돼서 뭐 흔들림이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거의 뭐 1달 반 정도에까지 굶은 것 같아요. 분갈이를 해놓고.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다육이들이 어렵기는 하지만 생명력은 일반 관엽이나 뭐 꽃나무 이런 아이들보다는 진짜 강하다라는 생각을 이 아이를 통해서 제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 깜빡 잃어버리고 물을 안 챙겨준 온슬로우를 하엽 정리를 전부 싹 하고요. 이것도 하다 말았어요. 책상 위에 지금 하엽이 지금 요 아이한테서 떨어진 게 뭐 한 손 가득? 한 손 가득은 아니어도 웬만큼 참 많아요. 요 아이들한테서 떨어진 하엽이 요렇게 하엽 정리하다 말면서 제가 요걸 영상에 담아서 서로 공유를 하면 나도 도움을 받고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제가 물 관리를 조금 늘려서 하는 방법부터 시작을 한다 하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답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봄부터 이제 올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은 좀 통통하고 빵빵하게 좀 그렇게 좀 키우고 싶은 거 있죠. 항상 이렇게 말라져 있는 이런 아이들이 이제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짝 물의 양을 늘리고 관리법을 이제부터라도 조금 바꾸어서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한답니다. 이제 하나씩 맞춤 케어를 한번 실험 삼아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내가 하는 방법 중에 아이들을 통통하게 예쁘게 키우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이거나 실천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제게 함께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짱이맘 오늘 이렇게 아이들 건강 살피면서 영상을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